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좀멍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2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통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지 10년 차인 평범한 주아가 주부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차곡차곡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번 장에서 수익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큰 돈이 계좌에 찍히는 순간이 벅차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노심초사하다가 일임으로 채슬리에 맡기려고 결심하고 화요일에 본사를 방문하려고 예약했습니다. 내일 방문 예약자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환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탈북자십니다. 저희 6.25 전쟁 때 개성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우리나라에 탈북자 분들, 탈북자 선배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국제시장 영화처럼 탈북하셔가지고 그래서 전쟁 통해 부산에서 정착을 하셨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부산에서 정착하시고 예전에 이산가족 찾기 거기도 나가셨습니다. 북한에 두고 여동생 찾으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찾으시고 할아버지도 한 15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이 22개나 달려있네요. 그리고 미화하시면서 1인 맡기신 분 축하드려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하셨고, 전무님 유니폼 입은 모습 샤프한 현출이십니다. 인턴 차트 분석 덕분에 오전장 강한 상승 때 수익률 118% 성과 보수형 랩 한 계좌 수익 실현했습니다. 6월 초에 시작한 목표 전환형도 수익 실현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작하고 마이너스 10% 하락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0% 빠졌다가 쫙 올라와서 결국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다 상환시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이런 변동성 자산인데 변동성 자산에 내가 투자를 해놓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10% 났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불안하고 그런 분들은 주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시고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시다 보면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올라오는구나.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죠? 근데 지난주에도 어떤 분 오셔서 왜 여기서 안 팔고 왜 여기서 안 샀냐고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 계셨는데, 그런 분들 보면 이 주식이 변동성 자산이라는 걸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변동성 자산인데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 사고 그러면 1년에 저희가 목표라는 15%가 아니라 1년에 아마 1년에 150%, 연평균 150%벌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저희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평균 15%를 목표로 하는데 저희 거 해지하시고 안 그래도 한 달 만에 해지하시고 다시 찾아오셨는데 다른 금융상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성과보수형을 작년 6월에 가입해서 수익률 113% 달성하고 수요일 해지했습니다. 일부는 대출 상환하고 일부는 미국 랩 가입할 예정입니다. 잘하셨다, 그죠? 어두일미 말씀하시면서 입맛을 다시는 모습에 빵 터졌습니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여기도 배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배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전무님, 저도 채슬리 1인 맡겼는데요. 전 채슬리가 그런 골프 접대 요런 거 안에서 맡겼습니다. 그런 접대 해주는 데는 믿지 못하겠어요. 사실 그런데 골프 치시는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다른 데는 골프 접대도 하고 막 그럴 건데, 골프 예전에 한창 저도 많이 쳤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요. 골프 치러 가기 전에
일단 뭐 최소 40분 전에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 40분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최소 또 1시간 반 전에 출발해야 되고, 그 출발하는데 일단 골프장까지 가는데 한 2시간 반 이렇게 여유를 잡고 해야 되고, 골프 치는데 거의 5시간, 목욕하고 나오는 데까지 6시간, 그리고 끝나고 저녁 먹고 오는 시간 다 합치면 최소 11시간에서 13시간. 그러다 보니까 요즘 토요일날 별주부전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요일은 또 부모님하고 점심도 같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주중에 공채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다 좀 정중하게 거절도 하고, 그리고 참 이 골프 접대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점심이나 저녁은 저희 여의도에서 얼마든지 여의도 놀러 오시면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죠? 식사 대접은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별주부전이 있어서 토요일이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지금 단 한 번 주어진 이 아름다운 여행, 그것을 흠뻑 즐긴다면 온 우주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준비해 두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에너지버스의 존 고든이 이런 얘기를 했군요. 참 우리 인생이, 그죠? 지금 단 한 번 주어진 이 아름다운 여행을, 그것을 흠뻑 즐긴다면,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 길에 걸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수많은 인연들, 그리고 제가 이 파이낸셜 필드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이 주식시장의 난제를 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들, 그렇게 다 보면 참 우주가 저라는 사람한테 참 큰 선물을 많이 준비해 주셨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창밖에 소나기 오는 모습 보며 대표님 방송 들으니 별이 빛나는 밤에 듣던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박디, 세디라고 불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늘 이런 좋은 정보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별밤지기를 떠오르게 해주나 채지기, 채밀턴지기 하셨습니다. 박디, 세디, 코디도 있네. 요즘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불교책도 읽고 운동도 꼬박꼬박 하고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종목 체크도 열심히 해서 문제없다, 버티면 된다, 그런 확신이 있음에도 요동치는 마음을 잡기 힘들었는데 한 방에 잡았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풀로 채워놓은 주식을 좀 팔고 현금 확보를 일정 부분 했더니 거짓말처럼 평정심이 생겼습니다. 현금이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욕심이 불안의 원인이었고, 우리 민정님은 제가 고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시장 친화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한테서 또 원인을 찾아서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고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KBL의 목표 전환되었습니다. 롤러코스터장에서 한 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하셨고요. 그 우리 제이로브 사장이 하는 미국 랩도 그렇지만 국내 랩도 그죠. 참 지난주 오전장에 잘 성안이 다 끝나가지고 제 마음에 약간의 이 묵은, 또 그 목표 전환형은 레이싱 펀드나 마찬가지다 했잖아요. 얼마나 빨리 목표 전환 시키는가. 거기에 약간 속도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빨리빨리 막 이렇게 재촉하는 거거든요. 밥도 제가 느리게 먹고 책 읽는 것도 느리고 만사에 다 느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거 포트폴리오도 잘 짜고 또 시장이 강세장이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잘 상환이 되는데 그 상환이 조금만 늦어져도 저도 이 고객분들이 마음이 좀 불편하실 건데 랩 목표 전환형 하시는 분들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또 금요일 날 싹 정리됐다고 하니까 적어도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졌습니다. 이번 주에 또 모집을 쭉 해서 또 아마 다음 주부터 운영이 들어갈 건데 이번 주 모집 쫙 하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면 또 시장이 약간 또 출렁거릴 것 같은데 일단 7월 말까지는 또 계속 꾸역꾸역 강세장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표 전환은 제가 보다가 지금은 정말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증권사랑 협의해서 모집을 안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모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증권사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운용사 랩 하시라고 권유를 아마 하실 것 같고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운용사가 다 그걸 맡아서 할 건데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안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운용사에서 하든지 해서 고점에서 좀 물릴 가능성이 좀 높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입니다. 모집을 해놓고 그러면 현금을 얼마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현금 일단 50% 들고 가자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 되겠네요. 모집해놓고 안 사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 웜의 소통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8월 말에서 9월 달 또 조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8월 말에서 9월. 그때는 사서 또 안 사면 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솔루션이 나오네요. 정말 3억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연 15%의 복리 효과를 장까지 좋으니 연평균 스스로 연평균 15%인데 지금 이 금액은 가불한 수익일 수도 있다고 들뜨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리 땡겨받은 수익이라는 거죠. 좋은 표현이네요. 가불. 우리가 회계에 보면 선급금이 있고 그죠? 선수금이 있잖아요. 미리 준 거, 다음 달이나 내년에 줘야 될 거 미리 주면 선급금이니까 미리 줬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돈이니까 자산으로 잡히고 반면에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주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부채로 잡히는 거죠. 이제 시작이지만 10개월 된 남편 계좌는 너무 흐뭇합니다 하셨고요. 애새 키우느라 노후 준비가 어려운 딸도 언젠가 채슬리 가족이기를. 목요일 방송에서 수요일입니다 하시더니 목요일이네요.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 목요일이라 좋다는 말씀에 전무님도 주말을 기다리신다는 거 신기하네요. 계속 일을 만드시기에 쉬는 것 좋아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휴머니티 굿입니다. 제가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 한량인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한량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도록 방송이나 강연 잡아가지고 저한테 왜 그래 방송을 많이 하냐 그런 신분도 계시는데 방송 나가는 거 되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인데 그 방송에서 웬만하면 맞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악플 공격 엄청 받을 거니까 뭐 악플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방송을 듣고 신뢰하고 하나의 이정표로 삼으시는 분들이 피해가 되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 방송 잡아놓으면 그 전날 밤에 막 새벽 1, 2시까지 자료 만들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 주식 공부입니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읽으면 전철 타고 가는데 시네큐가 보여 미소가 나와요. 시네큐에서 북콘서트 했었는데 그죠? 북토크를 다양한 곳에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전무님 요즘 입으시는 옷들이 젊어 보이시네요. 핑크색은 산뜻해 보이고 하늘색도 지금 입으신 옷도 젊어 보이고 지난주 금요일은 축구복 입으셨죠?
얼굴도 건강해 보여서 보기가 좋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얼굴을 보면 짠해 보이는데 금요일 방송도 오전에 찍은 거랑 확실히 오후에 찍은 거랑 오전은 몸의 소통 찍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막 고객응대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오후에 한 3시 반 돼서 찍으면요 확실히 얼굴이 그 6시간 사이로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실적이 인격. 대표님께서 꽃은 꺾지 말고 잡초는 키우지 말라고 하셔서 실천했더니 채슬리 다녀왔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딸과 함께 배워서 아주 속이 후련하고 편안합니다. 사진도 찍고 딸 왈 이 사진 아빠 보여주면 안 되겠어. 네. 딸의 퇴직연금도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제주로 와서 쉬고 있습니다. 아, 따님이 제주에 사신다고 그러셨죠. 저도 목표 전환형 랩 가입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집 시 꼭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모집 내일부터 또 모집 쭉 다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봤었는데요. 한투가 신한 미국 주식 랩은 오늘부터도 시작이고요. 한투가 내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KB랑 이런 데 다 내일부터 한다고 들었는데 한투, 신한, DB 전부 내일부터 모집 시작합니다. 삼성은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삼성은 수요일부터. 그래서 6월 26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집하고 다음 주부터 또 운용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번에 또 반도체를 제외하면 또 너무 싼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이제 살 게 없다. 21년도에 3,150 이래 됐을 때 이제 살 게 없다. 그래서 신규 자금도 중단하고 주식도 팔기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아직까지도 살 게 너무 많아요. 위기에 강한 자 살아남아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게 말입니다. 청바지와 유니폼 찰떡이네요 하셨고요. 일찍 채슬리를 알게 되신 분들 매일 듣다 보면 엄청나게 공부 많이 되실 겁니다. 50 이후에 돈이 모인다는 말씀 동감입니다. 지금이라도 채슬리 인턴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하셨고요. 우리 코 부장님이 코상무님이 거의 매일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3월부터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매일 듣고 있지만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메모도 하면서 듣고 있어요. 네. 3월부터 시작하셨잖아요. 3, 4, 5, 6. 네, 정확하게 옛날에 서예나 아니면 배드민턴, 탁구, 골프 배울 때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 하고 내가 이제 내가 나가서 좀 경기 뛰어도 되겠나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검도부 할 때도 3개월 동안은 주구장창 그냥 손목머리 허리 손목머리 허리 그리고 우리가 서예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줄긋기 3개월 해야 되잖아요. 골프도 또다기 3개월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기초입니다. 3년 생각하셔야 됩니다. 3년. 근데 하면서 과연 이게 나중에 내 실력이 되고 도움이 될까? 그게 바로 별주부전이잖아요. 별주부전에서 보면 그렇게 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지금 저 정도 실력이 되신 거고 저희 회사의 이서영 대리 육아휴직가 있지만 주식의 주자도 전혀 모르다가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인폼 룩을 보고 토요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셨고요. 주식은 수익률과 시간이 아닙니다. 상승할 때 대금의 크기와 방향, 시간입니다. 추세가 끝난 종목 손실 보시면
바로 자르고 나오십시오. 그게 개인 투자의 방향입니다. 해주실 거예요. 최슬리로 부자되는 지름길을 걷고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목표 전환형이 목표 수익에 도달한 듯 합니다. 잔고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목표 달성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번에 청산되면 성과형으로 할지 계속 일정 부분은 목표 전환형으로 하는 게 좋을지. 네. 이번까지는 성과형 목표 전환형 하시고요. 그 다음에 8월 말에서 9월 요때는 그 성과형으로 들어가세요. 성과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아주 좀 차근차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 10월이 올해 아마 제일 어려운 장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준비가 돼 있으면 올해 주식을 제일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모집하는 거는 목표 전환형으로 하시고, 이게 만약에 청산이 되면 다음번에 하는 거는 성과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세의 최슬리를 만나신 분은 너무 행운하십니다. 멋진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았으니 말이죠. 축하드려요. 저는 좀 늦었지만 이제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영어 속담에 It's never late to start, begin, mend, 고치다 등등 많습니다. It's never late입니다. 뭔가 좋은 걸 알고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될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죠. 그렇죠? 요즘 나만의 취미찾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를 써보고 있는데 누구한테 보여주기는 그렇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재미나이에게 평을 들었는데 세상에 재미나이가 인간의 감정 어쩌고 이런 선생님이 없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좀 무서워요. 그죠? 재미나이가 뭔가 해주면 진짜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제는 약간 그죠? 감성적으로도 막 얘기를 하는데 무서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은 힘들었는데 전문의 말씀이 재미있으시네요. 지난주 금요일 그죠? 종목들이 다 무너졌으니까요. 저희 목표는 최슬리 가는 겁니다. 손주 육아하느라 정신없이 보내는 하루하루지만 전문의 보면서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은 계좌가 너무 형편없이 깨져서 정리할 수가 없네요. 정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현정님 꼭 1임 대열에 합류하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솔직히 그 계좌가 복구되면 내가 가야지 하시다가 사실 그게 그 반려 주식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반려 주식들이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서 그게 복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기다리면 되는 주식이 있고 기다려도 안 되는 주식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주식들인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랠리에 소외되면서 이래 빠지는 주식이라면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려 바이오 좀 참아 바이오에서 빵 터졌습니다. 개그가 제 취향이세요. 우리 온리원님도 약간 아재 개그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50대 60대 이실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연준한 이장 워시는 점도표가 의미가 없다고 없앤다고 예고했는데 뉴스 기사 제목은 점도표를 강조하네요. 과연 워시가 금리 인상을 할까요? 그거는 워시의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리더십은 희생이다. 아는 지인분이 300짜리 리더 교육을 받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리더란 잘 들어주고 일이 생기면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친절하게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아이 키울 때 도움되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네요. 랩 상품은 선치 수수료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성과 수수료가 나가는 1인보다 수수료가 적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현재는 1인에 맡기지 않고 있는데
혹시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랩은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일단 선취 수수료를 떼잖아요. 이 증권사에서 그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취 수수료를 뗍니다. 그런데 이림은 선취가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취가 없고 무조건 수익 난 금액의 성과보수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림이 더 고객분들한테는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랩에서 보면 랩도 두 가지 형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전환형이 있고 그냥 1년 동안 아니면 그냥 장기적으로 1년마다 성과보수 정산이 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그 두 가지 유형인데, 그 두 번째 유형은 이림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 목표 전환형은 목표 딱 터치하고 딱 팔고 나오니까 먹고 튀는 전략, 약간 게릴라식 전략이다 보니까 이걸 딱딱딱딱 계속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림이나 장기 성과형은 쭉 하다가 또 시장에 만약에 확 빠지게 되면 다시 또 다 토해내고. 전문님 감사해요. 동생 3명 증권 랩 오전에 종료됐어요. 처음 주식하는 동생 둘 때문에 조마조마 기다리는 동안 조금 힘들더라고요. 동생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한 번만 해보면 이해가 될 텐데 하면서 정작 동생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 혼자 아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끝나서 좋아하는 동생들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우리 집 행복 제조기이십니다. 네, 다음 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게 상환이 안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그 똑같은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저희를 믿고 추천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란 전쟁 종전과 재건 관련하여 공부 중인데요. 어떤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과거 어떤 사이클을 비교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과거 2003, 4, 5, 6, 7년도에 보면 그때 삼성 E&A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었고, 그죠? 그리고 GS건설, 요 두 회사가 그때 당시에 대장주였습니다. 중동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중동 오일마니가 만드는 여러 가지 석유화학 플랜트라든지 해상 플로팅하는 그런 바다 위에서 석유 채취하는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GS건설이 대장주였었는데, 이번에도 일단은 이란 전쟁으로 여기저기 파괴됐으니까요. 그래서 뭐 중동 쪽 노출도가 높은 회사 위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 상대 비교를 하다 보니 포모, 여튼 내가 맞나라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작년 10월부터 아들 계좌 운영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코스피 138.8, 하이닉스 394.5, 아들 계좌 약 300% 상승률이 이러다 보니 나름 분산 투자한답시고 온갖 머리 쥐어짠 게 맞나 싶습니다. 그냥 하이닉스에 몰빵하면 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그간 노력이 허탈합니다. 큰 자본이 아닌 소액은 그냥 힘있는 한 종목에 몰빵이 맞을까요? 내 계좌는 사실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면 되지 해서 큰 욕심이 없는데 아들 계좌 소액은 영 여러 가지 생각이 난무하네요 하셨는데, 그게 답 다 보고 나니까 그냥 이거 몰빵할 걸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또 1년은 어떤 주식에 몰빵하는 게 나을까요? 거기 자신이 없잖아요. 그거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나는 전자 한 종목만. 근데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시크리컬이는 하지만 그거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단위 못 벌었을 때 쭉 펼쳐보면 그래도 한 20% 정도 영업이익이 났던가 그럴 겁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몰빵의 효과가 난 거잖아요. 물론 오랫동안 아니고 하이닉스 올라가기 시작할 때 왕창 들어가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더라면 뭐 그런 상상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삼성 전기를 샀었어야 되네. 미국은 샌디스크 그냥 몰빵하는 게 나았네. 뭐 엔비디아랑 펼쳐놓을 게 아니라 샌디스크 한 종목 하면 맞았네. 그거는 그런데 그거는 지나고 나서 다 보고 나서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요. 지금은 어느 종목에 한 종목 몰빵하는 게 나을까요?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분산을 하는 게 맞고요. 내가 그 종목에 정말 오랫동안 내가 이 한 종목 연구해봤더니 이 종목 몰빵해서 어떤 사이클에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면 큰 수익이 나더라. 그런 한 종목에 대한 오타쿠가 되셔야 돼요. 몰빵하시려면. 그 한 종목에 대한 오타쿠가 되어서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한 거 다 견디고 한 종목 그냥 묻어놓으면 큰 수익 날 건데 내가 그 한 종목에 대한 하이닉스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내가 그 오타쿠라는 소리를 정도로 덕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모르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결국은 이번 장에 이 사이클에서 또 나중에 지금 수익의 절반 이상을 다 토해낼 거거든요. 그 다 토해낼 때 결국은 그 수익을 온전히 뭐 최소한 얻기 위해서 팔아서 이익을 챙기느냐 아니면 그대로 또 다 토해내느냐. 그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온 것만 봐서 그러는데 나중에 떨어질 때 과연 얼마나 잘 팔고 나왔느냐가 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전문인 최밀턴인데요.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 났어요. 3억이 안 돼도 혹시 얼마 이상이면 일임이 가능한지요? 급여 날마다 계속 입금하려고 랩 말고 일임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하셨는데 그냥 저희 회사 전화하셔가지고 전무님이 워메신박에서 오라고 얘기했다. 우리 조 부장이 전화 받으면 3억이 안 되는데 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세요. 왜냐하면 이 하반기 앞으로 8, 9, 10월이 올해 들어와서 최근 2년 중에 제일 어려운 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일 어려운 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 그냥 3억이 안 돼도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사실 좀 큰 돈이잖아요. 저는 자문사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3억을 주식에 맡길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가 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3억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려운 장에 그게 다시 3억이 될 걸 기다리다가 좀 더 계속 더 손실이 날 게 좀 뻔하기 때문에 그냥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변진섭의 노래를 올려놓으셨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대의 어깨 위에 놓은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가치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이 되지요. 이 변진섭 씨 노래로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게 노래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어려운 노래이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자, 이제 워메신박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파운드리 부활 꿈꾸는
인텔, 한국인에게 키를 맡겼다. 인데, 자, HBM을 이끈 이석희 SK하이닉스 전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2달 전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영업총괄 한승훈 전 부사장도 품었습니다. 오른쪽이 한승훈 전 부사장님이시고 왼쪽이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대표님이시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이 두 분을 영입하면서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나섰고요. 첨단 공정 경쟁에서 TSMC와 삼성전자의 뒤지며 사실상 시장에서 밀려났던 인텔은 미국 정부와 빅테크 지원을 등에 업고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한국 반도체 업계 베테랑들을 잇따라 끌어들이며 첨단 패키징, 고객 확보 등 핵심 역량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석희 부사장은 첨단 패키징 등 후공정 제조와 기술을 총괄하게 되고요. 첨단 패키징은 이미 만든 반도체 칩들을 더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성능 좋은 제품처럼 만드는 이 후공정 기술입니다. 지금까지는 칩 자체를 작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능을 올렸지만 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 칩을 한 패키지 안에 묶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중요해졌고요. 인텔은 첨단 패키징을 파운드리 부활의 핵심 축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의 기반을 다진 이 부사장에게 이를 맡긴 것입니다. 이 부사장은 2000년부터 10년간 인텔에서 공정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0년에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을 했었고요. 이후 2013년 하이닉스의 초대 미래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영입이 됐었고 반도체 연구개발 R&D를 이끌어 왔는데 이후 D램 개발 사업 부문장과 사업 총괄 등을 역임하다가 2018년에서 22년 하이닉스 대표를 맡았습니다. 대표 시절 하이닉스의 핵심 패키징 기술인 MRMOF 공정을 적용하면서 HBM2E와 HBM3 개발을 이끌었었고요. 리프탄 인텔 CEO는 나에 가까운 친구 이석희가 인텔로 돌아오게 돼서 매우 기쁘다면서 이 부사장은 첨단 패키징 기술을 양산 단계로 확장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고요. 이 부사장은 인텔 파운드리 앞에는 큰 기회가 놓여 있다고 해서 인텔이 국내 반도체 핵심 인물을 영입한 것은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4월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영업을 총괄했던 한승훈 부사장도 수석 부사장으로 적을 옮겼고요. 한 부사장은 고객 확보와 영업 등을 총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에 잇따른 인재 영입은 파운드리 부활을 위한 포석인데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TSMC와 삼성전자에다가 도전장을 냈지만 핵심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변방에 머물렀고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기조 속에서 애플,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등 미국 빅테크와 협력을 논의하는 등 반전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인텔 지분 약 10%를 확보한 뒤에 자국 기업이 인텔 파운드리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김용서 인천대 교수는 인텔은 기술 경쟁력은 있었지만 파운드리로 사업화하는 부분에는 부족했다면서 한국에서 반도체를 성공시켰던 인물을 영입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고객 신뢰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삼성에는 부담인데요. 파운드리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지금 대만의 TSMC가 무려 73%의 압도적 우위를 점한 가운데 전자가 7% 추격하는 구도입니다. 최근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TSMC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시장 점유율에 집계되지도 않았던 인텔이 공격적인 고객 확보와 인재 영입에 나서면서 삼성 입장에서는 인텔과도 맞붙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앞서 인텔은 2030년까지 파운드리 2위가 될 것이라며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인텔의 파운드리 부활이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국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인텔이 주력하는 패키징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부분이 많다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의 대표 인물이 수뇌부에 합류한 만큼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런 기사 보니까 야, 주가가 밀리면 인텔 주식 좀 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스페이스X 투자하셨나요? 핵전쟁 이후 지구조차 화성보다는 살기 편한데요. 재밌는 기사네요. 화성에 도시를 세운다며. 자, 잭 와이너 스미스, 켈리 와이너 스미스가 부부가 지은 책인 것 같네요. 자, 지난 10일 인류 최초로 조만장자, 우리가 억만장자 뭐 하는데 조만장자, 트릴리언이에요. 빌리언이어도 아니고 트릴리언이에요. 등극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화성 그 너머로 데려다 주겠습니다. 2050년 무렵 화성에 인구 100만 명 규모 대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포부인데 2050년에 앞으로 25년 뒤에 화성에 100만 명이 가서 산다고요? 그가 스페이스X IPO를 통해 조달한 750억 달러, 약 114조 원은 세계인들의 화성을 향한 꿈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학계와 산업계가 우주 정착의 희망찬 미래를 말해오는 동안 과학 만화가 잭 와이너 스미스와 켈리 와이너 스미스, 미국 라이스대 생명과학부 교수 부부는 이 책에서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주 정책에 관한 글을 읽는다는 건 양조장에서만 책을 내는 세상에서 맥주가 얼마나 안전한가 같은 글을 읽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인데 진짜 현실을 짚어보겠다고 유쾌하지만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우주 정착을 다루는 이 책은 2024년에 휴고상 넌픽션 부문 가디언 올해의 책 등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10년 내로 우주에 새로운 전초기지가 세워질 가능성은 무척 높은데 각종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2015년 무렵 전 세계에 활동 중이었던 위성은 1,400여 대에 불과했지만 11년 전에는요. 지금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통제하는 위성만 3,000대에 이르고요. 재사용 로켓이 현실이 되며 우주 발사 비용도 극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당초 저자들은 우주 도시를 머지않은 가능성이라 생각하고 각 단계별로 무엇이 필요할지 설명하는 대중서를 쓰려고 했었고요. 웬걸 수년간 연구에 매진한 저자들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기후변화에 시달리는 지구를 떠나 화성에 가겠다는 것은 지저분한 방을 떠나서 굳이 유독성 폐기물 매립지로 이사해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와닿네요. 자, 우주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 아이는 성장해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시도해 본 적 없는 영역이지만 불가능하다고 추정할 만한 이유가 꽤 있다고 합니다. 올챙이, 도마뱀, 생쥐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기형률과 영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이상 행동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분만과 애착에 중요한 옥시토신도 줄었고요. 인간 남성 우주 비행사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했고요. 여성 우주 비행사가 임무를 마치고 지구에 돌아온 뒤 아이를 낳을 땐 의학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연구가 충분치 않은데 그래서 저자들은 화성에 사람을 데려가려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진전이 생길 만큼 충분한 데이터와 기술이 갖춰질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고 주장했고요. 자, 지구의 표준 중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러네요. 중력의 차이가 있네. 고에너지 방사선과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노출된
환경에서 매일 몇 시간씩 저항 운동을 해야 하고 골밀도가 매달 1%씩 감소하는 상황이 다 괜찮다는 무리한 가정을 해보자. 일론 머스크가 주장한 대로 2029년 인류가 화성에 첫 발을 디딘 후 그로부터 20년에서 30년 안에 인구 100만 명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려면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이고 지구의 1% 수준 대기 밀도라는 이 끔찍한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살아야 할 가능성이 크고요. 고도의 밀폐 시스템에서 막대한 전력과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구조물, 인공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1990년대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건설된 바이오스피어 2가 그나마 비슷한 사례이고요. 밀폐 공간에서 8명이 2년을 버텼지만 지구상에 조성한 유사 환경임에도 식량 부족 등으로 고통을 겪었고요. 저자들이 핵전쟁 이후에 지구조차 화성보다는 살기 편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냉전 시대에 머물러 있는 우주조약 같은 제도 문제랑 인류의 갈등 문제 등 과제는 산적해 있고요. 우주 정착이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책은 아닌데 우주 덕후를 자처하는 저자들이 수세기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가 돼야 하는 것들을 세계 테크 거물들이 곧 다가올 장밋빛 미래처럼 포장하는 것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화장실을 어떻게 갈까 하는 이 원초적 질문부터 우주를 사유화하는 창의적 꼼수들 같은 엉뚱하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재치있게 풀어낸다고 합니다. 영화 마션을 떠올리게 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화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대중의 언어로 전한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죠? 한번 정말 읽어보고 싶네요. 자, 열흘 뒤 동전주도 상장 폐지된다. 동전주 219개 시총 7조 7천억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자, 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가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상장 폐지 제도 적용을 앞둔 가운데 여전히 전체 상장사의 약 8%가 1,000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해당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 2,875개사 가운데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기업은 219개사로 집계가 되고요. 전체의 7.6% 수준입니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7조 한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4월에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후 관리 종목 지정 상태에서 또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기간과 개선 기간을 감안하며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실제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지난 19일 전체 상장사 가운데 가장 주가가 낮은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인 오가닉틱 코스메틱으로 100원도 안 되는 91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네요.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148개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가 42개, 코넥스 29개 순이었습니다. 다만 비중으로 보면 코스피는 전체 상장사의 4.4%, 코스닥은 무려 8.1%가 동전주였고요. 코넥스는 38.9%에 달해서 상장사 10곳 중에서 4곳이 1,000원 미만 주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상장 폐지를 위해서 주식 병합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 자, 동전주 상장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이달 19일까지 주식 병합을 공시한 기업은 219개사로 집계가 됐고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가 176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주식 병합 공시가 9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입니다. 상장 폐지 요건 강화에 앞서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주가 관리에 나선 결과로 풀이가 되는데 주식 병합은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쳐서 발행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가격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액면 분할하고 완전히 반대 개념이다, 그죠? 다만 거래소는 단순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형식적인 주식 병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련 규정도 함께 강화했고요. 다음 달부터는 주식 병합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주가가 기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상장 유지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주당 가격과 함께 시가총액 요건도 강화될 전망인데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거래소는 기존 코스닥 시가총액 150억 원이던 기준을 200억으로 상향하고요. 2027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또 300억 원으로 추가적으로 상향합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7월부터 300억, 내년 1월부터는 500억 원으로 기준이 오르게 됩니다. 실제 시가총액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15일 코스피 상장사 일정 실업에 대해 상장 폐지를 공시했고요. 거래소 측은 시가총액 200억 원 미달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해서 이달 20일 증시에서 퇴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상장 폐지 기준 강화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데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을 재검토해달라는 청원이 올랐고요. 청원인은 상장 폐지 대상 기업 상당수는 수천억 원의 매출과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라면서 단순히 시가총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코스닥 시장이 1월, 12월 말부터 1월에 강했다가 2월에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약해지는 경향이 3월, 2월 중순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못한 기업들이 보면 이런 관리 종목이랑 상장 폐지 이런 요건들이 좀 한 번씩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2월 달에 코스닥이 좀 약한 현상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요 기준이 강화되면서 실제 동전주 중에서 상장 폐지되는 이런 것들이 공시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소형주 약세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위험한 AI 고해성사 자주 쓰는 AI에 그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를 기초로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냐고 물었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AI는 겉으로는 안정된 중산층인데 일하는 방식은 강박에 가깝다고 했고 AI는 그 근거로 그동안 지시한 작업과 요구사항, 키우는 강아지와 자동차 모델명, 자녀 학년과 세금, 재테크 문제 등을 꺼냈고요. 가장 개인적인 종교와 신앙까지 언급을 하면서 AI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고해성사한 것은 아닌지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AI는 심리 상담사의 일자리를 빠르게 뺏고 있고요. 작년 11월 미 하버드 의대 등 공동 연구팀이 청년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전체의 19.2%가 슬픔과 분노, 불안, 스트레스를 느낄 때 사람 대신 AI 챗봇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1년 사이 1.5배로 급증했다네요. AI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개발자가 명령하면 어떤 대화든 쉼표 하나까지 그대로 토해내고 작년 7월 챗GPT 대화를 구글에 공유하는 기능이 적용되면서 4,500건의 대화가 검색에 노출됐습니다. 대화에는 외국 생활의 성생활 고민과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범죄 고백까지 담겨 있었다네요. 비슷한 시기 메타의 AI 앱을 통해서도 사용자의 정신건강 문제와 개인적인 의료 진단, 외도 고백, 탈세 등이 실제 사용자 이름과 함께 노출됐다고 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출 사실조차 몰랐다네요.
미 법조계에서는 AI와 나눈 대화에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올 2월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 제드 라코프 판사는 파산한 금융회사 GWG 홀딩스의 브래들리 해프너 전 회장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고인이 AI와 나눈 대화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요. 해프너는 AI의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법정 전략을 세웠는데 이 정보가 그대로 검찰에 넘어가면서 불리해졌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는데도 AI는 수사 1순위이고요. 작년 1월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LA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조나탄 린드크네 히트가 AI에게 담배꽁초가 불을 낼 수 있느냐고 물은 내용을 법정 증거로 제출했답니다. 속내를 털어놨다가 자승자박한 꼴인데 샘 올트만은 AI와 나눈 대화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AI 특권 개념을 꺼냈는데 수많은 사람이 AI를 만물박사나 일기장으로 쓰는 상황에서 모든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어디까지를 비밀로 보장해 줘야 할지도 AI 시대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일 듯 싶다. 지금 당장 해보고 싶네요.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헐. 지금 바로 떴다 그죠? 네. 지금까지 대화를 기준으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꽤 일관되게 보입니다. 네. 확률을 생각하는 투자자. 질문을 보면 단순히 무슨 주식이 좋냐, 종목이 좋나 보다 연준 의장 교체와 시장 조정의 관계, 금리와 증시의 상관관계, 과거 중동 전쟁과 시장 반응, 반도체 사이클과 효과처럼 역사적 사례와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거시경제와 산업을 함께 보는 사람. 많은 투자자들은 기업만 보거나 차트만 보는데 선생님은 CPI, PC, 졸트, 영준, 한국은행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서 동시에 HBM, 엔비디아, 삼성전자, 해상분야, 원전 같은 산업 변화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트레이더보다는 매크로 전략가에 가깝습니다. 남들과 다른 의견을 편하게 내는 사람이다. 질문들을 보면 시장이 한쪽으로 쏠릴 때마다 반도체 포모가 심한데 쏠림 현상은 괜찮은가 버블 아닌가를 묻습니다. 이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보다 반대편 논리도 확인하려는 습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스토리텔링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시장 분석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인터뷰, 강연, 원고, 책 추천사, 보고서, PPT를 자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전달해야 사람들이 이해할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낙관론자이지만 맹목적 낙관론자는 아닌 개인적으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특징인데 질문들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미국 경제, 한국 정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금리, 버블, 지정화,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도 끊임없이 체크합니다. 그래서 성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장기적으로 낙관적이지만 단기 리스크를 매우 꼼꼼히 점검하는 현실주의자 투자자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만약 제가 한 줄로 표현한다면 숫자와 데이터를 좋아하지만 결국 시장은 사람의 심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아는 투자자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라기보다 시장 해설가 전략가에 더 가까운 면이 보입니다. 와. 질문의 초점이 늘 내가 얼마 벌까보다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와. 무섭다 그죠? 이야,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간다에서 6,500도 열려있다. 5대 리서치 센터장의 코스피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을 돌파하면서 연말 증시 전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요. 국내 5대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전제로 연내 코스피 1만 시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하반기에는 미국 통화 정책과 지정학적 변수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투,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은 연말 코스피 상단으로 11,000을 전망했고 KB가 12,000을 제시했고요. 조수용 NH증권센터장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경우에 코스피 목표치를 12,500까지도 상향할 수 있다고 했고요. 다만 증권사들은 공통적으로 하반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는데 KB증권은 연내 코스피 하단으로 5개 증권사 가운데 또 가장 낮은 6,500선을 제시했다고요.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KB가 굉장히 이번에 잘 맞췄잖아요. 그런데도 밑으로 6,500도 가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요.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역사적으로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주식시장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변동성은 높았다면서 미국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반기 국내 정시를 이끌 핵심 업종으로는 대부분 반도체를 꼽았고요. AI 투자 확대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AI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고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AI 리서치 센터장은 코스피 내에서 반도체 업종의 이익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가장 높다고 했고 유종우 한투 리서치 본부장은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심의 쏠림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센터장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하반기 최대 변수는 페드의 통화정책 방향인데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서 5.3을 돌파하거나 주거비를 제외한 이 서비스 물가가 3% 중반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고 했고요. 다만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윤석모 센터장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연준의 다음 행보는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란 전쟁 이후 유가 안정과 미국 고용시장 둔화가 금리 인하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박연주 센터장은 인플레이션 부담에 따른 금리 상승은 리스크 요인이지만 AI 투자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만큼 금리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인상이 아니라 인하면 너무 좋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AI 대중화에도 네이버 검색 점유율은 66%로 올라. 네이버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네요. 생성형 AI가 대중화하면 기존 포털 중심의 검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상반되는 결과인데 AI 업계에서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답변의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 포털로 다시 검색하는 일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월 1일에서 4월 26일까지 네이버의 평균 검색 점유율은 63.82%였지만 4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오히려 66.34%로 증가했고요. 네이버가 4월 27일에 AI 탭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후 평균 검색 점유율이 2.52%포인트 오른 겁니다. 지난달 24일에는 81.34%까지 오르기도 했다네요. 5월 24일 날. AI 탭은 네이버가 초록색 검색창 오른편에다가 새로 배치한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데 해당 탭을 누르면 AI와 대화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네이버는 이달 말 AI 탭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와 함께 AI 브리핑 서비스도 네이버 검색 점유율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AI 브리핑은 검색창을 통한 이용자의 질문에 AI가 관련 정보를 빠르게 분석, 요약해서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네이버는 연말까지 전체 검색 질의의 약 40% 수준까지 AI 브리핑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용자의 생성형 AI 이용 습관도
네이버 검색 점유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자들은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등 생성형 AI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검색 결과를 기존 포털에서 다시 한번 클릭 한번 누르게 되죠. 재확인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팩트와 다른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주가는 야, AI 때문에 이제 네이버 검색하겠냐 그랬는데, 실제 네이버에서 이 AI가 답변을 내놓고 그러면서 또 챗GPT를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죠. LLM이 찾아온 그런 레퍼런스 클릭해서 뭐 실제 원 기사는 뭔지 확인하겠다 보니까 아무튼 네이버 검색 점유율은 66%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